경상남도 밀양, 포항 등 영남 지역에는 극심한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로 산림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처럼 가을 옷을 입은 듯 붉게 변한 소나무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셀 수 없이 많고 방제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푸른 숲이 곧 제선충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내 제선충병 피해는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8년 만인 2021년부터 감염된 소나무가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38만 그루, 2023년에는 107만 그루가 나와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소나무 제선충병.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의 방제, 매개충의 생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과에서는 소나무 제선충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한창입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해 매개충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분야의 박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또 연구원들은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 샘플에서 채취한 제선충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2018년 줄었던 제선충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따뜻해지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곤충 입장에서는 더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되고 나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개충의 활동 시기와 활동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나무가 제선충병에 걸리면 빠른 속도로 죽어 고사목이 되고 주변 소나무까지 감염돼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푸른 숲을 붉은 숲으로 만드는 제선충병은 과연 어떻게 감염되는 걸까요? 소나무 제선충병은 선충을 지닌 채 우아한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의 어린 가지잎을 먹을 때 나무 조직으로 들어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나무에 선충이 들어가면 나무는 빠르게 고사하게 됩니다. 이후 고사한 소나무에 매개충이 다시 산란하고 유충 상태로 월동을 하는데요. 그때 매개충 몸속에 제선충이 침투해 기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충은 제선충을 지닌 채 건강한 소나무로 계속 옮겨다니며 제선충을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성충이 된 하늘소를 통해 제선충이 침입하면 소나무는 무조건 감염이 되는데요. 제선충은 나무 조직 내부로 빠르게 증식하고 소나무는 양분을 빼앗긴 채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소나무 제선충 병은 일단 감염이 되면 저희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고사되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방제법은 크게 이제 감염이 된 고사목과 건강한 나무에 대한 예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고사목의 경우에는 벌채를 한 이후에 파쇄를 하거나 훈증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예방 방법은 건강한 나무에 그 예방 주사를 접종함으로써 제선충 감염되었을 때 병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시작된 제선충병으로 소나무의 안전지대는 사라졌는데요. 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의 심각한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목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목적입니다. 최근에 드론 예찰을 통해 가지고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특히 올해부터 감염목을 진단하는 이런 방법에서 진단 키트를 도입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제선충 감염목을 찾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선충병은 감염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염된 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잎의 처짐이나 갈변 같은 외형적 징후가 나타나면 시료 채취 후 제선충의 유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2, 3일 정도 소요됐는데요. 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 여부를 즉석에서 판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제선충 감염을 판별할 수 있는데요. 감염 여부 판별을 위해 감염 의심목에서 최소한의 목편 시료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목표는 그 자리에서 진단키트를 활용해 제선충병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피해목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림의 25%를 차지하는 소나무가 제선충병으로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검사한 의심목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1번, 2번 좀 높게 나오는데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소나무 제선충을 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목편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로 이동하여 목편으로부터 선충을 분리하고 그 진단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유전자 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30분 이내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방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감염됐을 때 무조건 조기 방제를 해야 하는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팀은 예차로 발견된 감염목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리고 감염목의 벌목을 진행합니다. 고사목 벌목 후 파쇄하는 작업은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하는 방제 방법인데요. 벌목 이후에는 파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감염목을 즉시 벌목해 파쇄하는 이유는 제선충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도 심각한 상태인 제선충병이 재확산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팀이 2차적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대형 목재 파쇄기를 이용해 제선충병 감염목 파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의 감염목이 쌓여 있는데요. 소나무 제선충병의 역대급 피해를 본 경상북도는 47만 그루 이상의 피해목이 나오기도 한 만큼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염목 파쇄 작업이 진행된 후 파쇄된 목재칩은 농가에서 활용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매스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다른 방제 방법으로는 훈증 처리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은 도로에서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진행됩니다. 훈증 처리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할 수 있는 방제 작업인데요. 나무를 절단해서 약을 뿌리고 비닐로 덮어서 밀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선충은 훈증 처리로 죽게 되고 다른 나무에 옮겨가지 않게 되는데요. 또 훈증 처리를 마친 훈증 더미는 위치와 어떤 약재를 사용했는지 등 실명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코드를 남겨 위치를 기록하는데요. 산림에 쌓인 훈증 더미가 소나무 제선충 피해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소나무 제선충의 매개충인 설수염 하늘소의 우화기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월 말 이후에는 우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 파쇄 또는 방제 처리를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 경관이 아름답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광릉숲 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인데요. 산림보호구역 등 보존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은 소나무에 약재를 주입하는 나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나무에 예방약을 주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제팀. 소나무에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멍만 뚫어 나무 곳곳에 약을 주입하는데요. 이렇게 예방약재를 주입하면 최대 6년까지 제선충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 소나무 제선충병에서 예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도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이용해 곳곳을 살피는 예찰을 진행합니다. 몇 군데 있는 거 보니까 디가시권에는 좀 더 많은 고사목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고사목이 점점 보이기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지자체 방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제팀은 드론으로 예찰하면서 고사목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예찰은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렸거나 병으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위치 정보를 지속해서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이 드론 예찰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 사람이 예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피해목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예찰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고사목에 대해서 좌표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에 따라서 직접 예찰 방재단들이 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요. 그 시료 채취에 따라서 감염목이다 아니다라는 걸 각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에서 검경을 해서 알려줍니다. 예찰 방제원은 감염 의심목, 고사목 위치 정보 및 좌표를 확보한 후 직접 찾아 나서는데요. 힘들지만 이렇게 직접 찾는 이유는 제선충병 의심목과 고사목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사목과 의심목을 관리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은 의심목에 QR코드를 인쇄한 띠를 두르고 코드를 스캔하면 등록이 되는데요. 이후 등록된 코드로 좌표와 수종 등의 모든 정보를 수시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피해목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 방제 처리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예찰을 안 하면 지자체 담당자라든지 방제 담당자께서 우리 지역의 제선충병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방제가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예찰을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설계가 되고 방제가 되게끔, 그러면 방제비도 줄어들고 방제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더 증가되는 거죠. 예찰된 소나무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 제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에서 관리되는데요. 의심목과 감염목으로 선별돼 등록된 소나무는 모니터링 센터의 데이터 이력화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관리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는 데이터 이력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하고 각 지역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극심한 지역이나 피해 고사목이 전체 소나무류의 30% 이상 발생한 곳, 산불이나 기타 이유로 일부의 지역에서는 페로몬 유인 트랩을 설치해 소나무 제선충에 매개충을 포획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이렇게 설치된 페로몬 유인 트랩에 들어온 매개충의 숫자를 통해 감염 여부, 매개충의 서식 분포, 매개충 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연 매개충이 얼마나 잡혔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게 페로몬 트랩입니다. 이 트랩은 그 소나무 물질, 냄새 물질로 이렇게 매개충들을 유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매개충이 이 냄새를 맡고 오면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이제 얘네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개충이 어느 그 서식지 내에 어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입니다. 이곳에서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는 소나무에 대한 아주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접종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때는 현상이 안 나타나다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럼 2년 만에 나타나요? 지금 이곳에서는 소나무에 제선충을 넣어 내병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제선충을 넣어도 제선충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내성이 강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떨까요? 매년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접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들은 다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부분 피해 있거나 하지 않은 나무들은 내병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재선충과 싸우며 재선충 방제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내성이 강한 소나무를 키워냈는데요. 연구원들은 가까운 미래에 내성이 강한 소나무가 산림에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우리의 푸른 미래를 지키기 위해 후대에 물려줄 산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의 피해를 보지 않고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재선충에 의해서 죽은 나무와 재선충에 이제 살아남은 나무 이런 각각의 나무에서 이제 분자마커 유전자를 선별하게 되면 이런 분자마커 유전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선충의 내성을 가진 강한 나무를 먼저 빠르게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고 이런 선별된 나무를 좀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충으로 인해 생긴 재선충병의 심각한 피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재선충병 피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소나무 재선충병 미래 대응 전략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82년 재선충이 발생한 중국, 1905년에 발생한 일본, 1999년에 발생한 포르투갈, 재선충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프랑스 등의 나라였는데요. 심포지엄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처하는 각국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방제 필요성과 최신 기술 등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오지 않은 프랑스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The miracle solution does not exist, but actually, if the nematode arrives, the regulation, the European regulation, is to make a clear cut of 500 meters radius. 500. And this is very huge, and in Portugal, it seems that it is not effective. So we are very worried about finding another way to control the nematode. And we know that biological invasions it's difficult to eradicate an invasive species, but we should really focus on early detection. This is our aim. 경상남도 하동. 이곳은 또 다른 시도가 진행 중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의 인분을 줄이고 혼유림으로 유도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 봄에 화렵수로 조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층에 있는 화렵수하고 상층부에 있는 소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고 산림병해충에도 내성을 띠면서 산불에도 훨씬 더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숲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 아시아를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으로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에게 송이버섯 등 임산물과 목재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 정서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자 자산입니다. 소나무林관리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제선증병 방제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